스쿱. 네, 그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HDFS 하둡 엔진으로 가지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되느냐? 여기 보시다시피 스쿱이죠, 스쿱. 스쿱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기존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RDBMS에서 끄집어내가지고, 그죠?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임포트를 시켜가지고 어디까지? HDFS 하주 파일 시스템까지 파일로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스쿱이죠, 스쿱. 자, 스쿱은 플럼과 아주 굉장히 많이 쓰는 하주 에코시스템의 수집 소프트웨어예요. 예. 자, 스쿱은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외부 시스템, 레가시 시스템의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서 HDFS로 가져오는 그런 형태가 그런 소프트웨어가 그 스쿱이죠. 근데 스쿱 버전 1과 버전 2가 있어요. 네, 스쿱은 버전 1과 버전 2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버전 1에서는 HDFS로 가져오는 것뿐만 아니라 하이브 테이블 혹은 HBase 테이블 형태로 그 파일 형태를 다르게 해서 저장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진 거야. 버전 1에서 해봤더니 너무 복잡해지고 시큐리티 이슈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때문에 버전 2로 가면서 이런 부분들은 다 없앴어요. 그래서 HDFS로만 저장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런 하이브 테이블이나 HBase의 테이블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런 기능들은 없앴다라는 거죠. 그래서 RDBM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가져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결국 RDBMS에 접근을 해야 돼요. 저희가 접근을 해서 거기 있는 데이터에 핸들링을 해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접근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JDBC와 같은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Java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JDBC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RDBMS의 접근을 JDBC 커넥티비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형태가 되죠. 자, 그러면 JDBC를 지원해주는 모든 RDBMS는 다 스쿱이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JDBC와 호환되는 RDBMS, 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 PostgreSQL, MySQL,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 다 JDBC 호환을 해주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JDBC를 이용해서 RDBMS에 접근을 하고 접근을 통해 가지고 원하는 테이블로 접근하고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끄집어서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접근을 할 때 시스템과 시스템이 다르잖아요. 자, 시스템과 시스템이 다를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오센티케이션 필요하죠. 보안이 필요하죠. A라는 유저가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접근하기 전에 그런 권한을 미리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받아 놔야 되고 그 받아 놓은 유저를 통해서 그 계정을 통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전적으로 선수적으로 필요한 일은 결국 그 시스템, 외부 시스템, 레가시 시스템, JDBC가 연동되는 호환되는 RDBMS에 접근할 수 있는 계정과 그 다음에 그 접근해서 테이블에 접근해야 되잖아요. 원하는 테이블, 그 테이블에 읽기 쓰기가 가능한, 그러니까 읽기가 가능한 그런 퍼미션을 가지고 있는 아이디가 필요한 거죠. 스쿱은 이제 기본적으로 하둡에 설치가 되고요. 하둡에 설치가 되고 하둡에서 외부 레가시 데이터베이스에 JDBC를 통해서 접속을 하고 그 다음에 끄집어서 가져와요. 자, 가지고 올 때 읽거나 그 다음에 데이터를 반대로 그 하둡에 있는 그 파일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파일을 다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집어넣거나 그래서 임포트 하거나 익스포트 하거나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 임포트 작업
맵과 그 익스포트 작업 모두 맵 리듀스 작업으로 표시가 된다. 그죠? 맵만 필요한 그런 작업으로 구성이 된다. 이 구성 요소 그 시나리오를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외부에 월드라는 데이터베이스 RDBMS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여기에 월드 테이블을 가지고 오고 싶다, 임포트하고 싶다라고 하면 스쿱 임포트를 하면 되는데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테이블의 구조, 테이블의 모습, 그 다음에 권한 이런 것들, ID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스쿱 잡을 시키는데 그 스쿱 잡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맵 잡이 된다. 맵 리듀스 중에서 맵의 잡이 된다. 그래서 맵이 여러 개 분산돼서 돌아가고 여기서 원하는 만큼의 분량으로 각각의 맵이 접근을 해서 가지고 오는 형태. 가져와서 파일로 저장하는 형태가 되죠. 여기서는 맵이 4개가 동작이 돼서 각각 월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해당하는 블록만큼을 가져와서 파일 시스템에 저장하는 그런 예가 되겠네요. 명령어 레벨에서 한번 살펴보면 scoop, list database 이런 명령을 주고 각각 옵션을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커넥션 옵션,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렇게 옵션이 3개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결국은 내가 스쿱에서 접속을 하려면 RDBM에서 접속하려면 어디로 접속해야 되냐라고 하는 커넥션 정보가 필요하죠. 커넥션 정보는 JDBC라는 프로토콜에 MySQL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월드 데이터베이스로 접근을 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접속을 할 때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필요하죠. 그래서 유저네임, 그 다음에 패스워드. 자, 요 유저네임, 패스워드, 월드DB의 구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사전에 알고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죠. 자, 그런 정보들을 리스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가요. 그러면 결국 그 해당하는 요 연결고 위치에 그 데이터베이스의 목록을 쭉 갖고 오게 되는 형태가 되죠. 지금 현재 뭐 인포메이션 스키마라 그 다음에 테스트 월드라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월드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어. 자, 그렇다면 거기서 DB 안에 테이블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scoop list tables라는 명령을 주고 옵션을 똑같이 마찬가지로 커넥션 정보, 유저네임 정보, 패스워드 정보 이 세 가지를 커넥션 정보, 유저네임, 패스워드 이 세 가지를 옵션으로 해서 던져주면 월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테이블의 목록을 끄집어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보니 city, country language라고 하는 그런 테이블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맵 전용 작업을 하드웨어에 요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scoop import라는 명령을 통해서 맵 리듀스 잡이 생성이 되는데 그 중에 리듀스 잡은 필요 없고 맵 잡만 생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맵 잡을 생기게끔 만드는 게 scoop import라는 명령어죠. 그래서 여기에 옵션을 보면 마찬가지 커넥션 정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유저네임, 패스워드 또 필요한 거는 내가 어느 테이블에 접속을 할 거냐는 테이블명 그 다음에 M1 타겟 디렉토리 이런 게 필요한데 M이라는 옵션은 몇 개의 맵 잡을 만들 거냐. 지금 봤을 때 테이블이 크지가 않아요. 컨트리 테이블이 빅 테이블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맵 잡을 여러 개 둘 필요가 없어. 하나만 둬도 돼. 라고 생각하면 -M 옵션에 1 이런 식으로 맵 잡의 개수를 써주면 돼요. M을 4개로 했다 그러면 4개의 맵 잡이 생기는 거예요. 자, M을 1으로 했기 때문에 맵 잡이 하나고 그 다음에 타겟 디렉토리라는 것은 끄집어 가져온 다음에 걔를 어느 파일 시스템에 집어넣을 거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유저네임 scoop mysql import 밑에 country라는 그런 폴더에다가 디렉토리에 가져온 데이터를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scoop impor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RDBMS에 접속을 하고 RDBMS의 테이블에 접속해서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끄집어내 가지고 뭘로 저장해요? HDFS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가져오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것이 제대로 잘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저희가 자, 확인하려면 HDFS로 시작하는 전용 HDFS 명령어를 실행시켜야 돼요. 자, HDFS 명령어 중에 DFS-L 옵션, LS 옵션, 그 다음에 -cat 옵션 이런 것들인데 -ls 옵션은 그 하드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이 있는지 리스트업하는, 그죠? 리스트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ls 옵션이에요. 자, 리스트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컨트리 쪽에 리스트가 됐다라고 가정하고 저희가 그러면 내용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거 보고 싶다 그러면 cat 명령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cat 명령어를 통해서 컨트리 밑에 파트 뭐뭐뭐뭐 이렇게 파일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죠. 자, 파일 디렉토리가 하나만 생성되는 이유는 아까 -m 옵션에 1로 줘서 맵 잡이 하나 생기고 그 맵 잡이 DB에 접근을 해서 가져온 다음에 파일을 하나 생성시키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런 형태로 생성이 되고 우리는 이런 형태가 있는 것을 리스트업으로 보고 이게 있다면 그거의 내용이 뭐냐? cat 명령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명령어를 보게 되면 콤마로 구분되어 있는 그런 CSV 파일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RDBMS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로 딱 정형화된 그런 형태의 데이터가 HDFS로 넘어오면서 콤마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파일로 존재한다,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HDFS의 파일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그 콤마로 되어 있는 그 형태를 RDBMS로 내보내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비슷해요. 그죠? 그거를 이제 scoop export라는 명령어가 되겠죠. 그래서 메타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그 메타데이터의 어떤 테이블의 구성 정보를 한번 보고 그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맵 잡을 서미션 시키고 맵 잡이 각각의 파일들을 읽어서 그 다음에 월드 DB에 커넥션 돼서 이렇게 밀어 넣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좀 특이한 형태겠죠? 특이한 형태인데 이런 형태로 밖에는 할 수가 없겠죠. 좀 생각을 해보면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제 고민할 거는 뭐냐, 메타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파일로 존재를 해요. CSV 파일로. 어디에? HDFS에. 자, 이거를 RDB에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RDB에 넣을 때 얘가 구성 정보를 딱 해가지고 파일 테이블로 자동으로 이렇게 익스포트 시키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는 어렵고 여기에 있는 구조를 테이블로 일단 한번 만들어줘야 돼. create table. 그래서 월드DB를 쓰겠다라고 하고 MySQL에 일단 접속을 해가지고 create table에서 ct export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고 걔의 구조를 얘는 ID, 뭐 name, control code, district, population 이런 식으로 컬럼을 만들어줘요. 예, 컬럼을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어줘라 라는 거죠. 두 번째는 export 명령을 써서 파일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 테이블에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export 명령을 쓰는데 이때는 뭐예요? 당연히 DB에 접속하려면 권한이 필요하다. 자, 옵션을 보면 커넥션 옵션, 유저네임, 패스워드, 그다음 테이블명. 자, 여기에 저장이 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M4는 이제 맵 잡을 4개로 온 거예요. 굉장히 좀 많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파일에. 그래서 각각 맵 잡이 있고 각각 그 파일이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가지고 어디에 집어넣어라? 여기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CT 익스포트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고 그 각각의 데이터는 어디에 있느냐? 여기 오리지널 데이터는 CT 이 디렉토리에 있다 라는 것을
export 디렉토리라는 옵션을 써서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각 맵 태스크가 4개가 생겼고 각각이 파일을 읽어가지고 엑스포트를 시키는 그런 논리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쿱 버전 1, 버전 2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버전 1의 기능이 상당히 다양해요. 다채로워. 좋은 것도 많아. 그런데 버전 2로 가면서 반대적인 생각을 한 거죠. 뭐냐? 야, 너무 복잡해. 두 번째는 보안적으로 너무 이게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보안적으로 취약할 수 있어. 자, 필요 없는 건 빼라고 생각해서 버전 2로 가면서 많은 기능을 빠졌어요. 자, 그래서 어떤 사용자들은 버전 1을 더 선호하는 사용자도 있다. 그래서 버전 1과 버전 2의 기능을 잘 보고 취사 선택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자, 버전 1과 버전 2의 기능을 보면 지원함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의 다 지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버전 1은. 버전 2 쪽은 지원하지 않음. 그 다음에 지원하지 않음 이런 거죠. 그래서 버전 1보다 버전 2가 훨씬 더 다양하고 다채로운 기능을 많이 지원했고 버전 2로 가면서 필요 없는 것들은 좀 뺐다. 그래서 그거를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취사 선택하셔라 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의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어떻게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으로 가져올 거냐, 반대로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에 있는 것을 RDBMS로 어떻게 내보내기를 할 거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스쿱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